예,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틀 연속 주춤하면서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CPI가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연준 인사들은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발언하면서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는 1.7% 빠지고 야간 선물은 0.19% 올랐는데 초반에 야간 선물 거의 1% 가까이 올라갔다가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탄력이 좀 둔화된 게 아쉬웠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삼성전자가 5만 원 근처에서 튕겨 올라갈 것이냐, 앞에 4자까지 보게 될 것이냐, 그 기로점, 오늘 또 만기일인데 그런 고비에 좀 와 있죠. 우선 이제 미증시는 뭐 혼조세로 끝났는데 나스닥이 좀 빠지고 러셀 2000이 많이 빠진 걸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가 어제부터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상승하는 업종이 더 많긴 합니다. 그런데 주요 대형주들을 보면 엇갈리고 있거든요. 아마존이 2% 정도 올라가고 테슬라도 뭐 0.5% 정도 올라갔지만 뭐 알파벳이 1.5% 정도 빠지고 반도체주들이 오늘 또 제법 빠졌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형주들도 엇갈리고 종목들별로 좀 엇갈리고 이렇게 되면서 방향성보다는 일단 좀 쉬어가면서 눈치 보기, 예,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뭐 주요 이슈 보면 10월 CPI 물가지표 예상치 부합하면서 초반에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거든요. 근데 중간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연준 인사들이 추가 인하에 신중해야 된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다시 금리와 달러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중심에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약간 공직이 아니죠. 하여튼 어떤 역할을 맡았다라는 소식에 올라가기도 했지만 이게 경영을 잘 못할 텐데 그러면 자꾸 정치적으로만 발들이면 안 되는데 이런 신중함이 동시에 작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바이든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임기 기간 중 증시 상승률이 무려 5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 점이 좀 특징으로 뭐 언급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매파적인 강요 지명이 좀 이어지고 공화당이 결국에는 대통령, 상원, 하원 다 석권했잖아요. 이러면서 진짜 정책이 세게 추진이 되고 그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부담을 투자자들이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지표는 대표적으로 CPI 볼 수밖에 없는데 전월 대비는 0.2, 근원은 0.3. 근데 소수점까지 포함하면 0.24, 0.28이었거든요. 그리고 전년 대비로 보면은 근원 3.3, 헤드라인은 2.6. 그러니까 예상치에 딱 부합했어요. 예상치에 딱 부합하는 숫자가 나오니까 12월에 금리 내리는 거는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봤거든요. 근데 금리가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표 나올 때만 해도 금리가 뚝 떨어지면서 반응을 했는데 갑자기 금리가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이게 12월에는 내리긴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 그리고 또 연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강요 임명하는 거 봐서는 정책에 드라이브를 좀 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있었던 데다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또 좀 세게 나오는, 세게라기보다는 신중하게 나오는 그런 그런 측면이 좀 있었죠. 이런 점도 투자자들에게는 좀 부담을 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주요 코멘트들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들 중심으로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이 좀 세게 진행될 것 같아서 신흥 증시가 나흘 연속 빠지고 있고 이 기간 동안 시가총액이 6,500억 달러가 줄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는 4번에서 2번으로,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라는 거 뭐냐면 12월 빼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회의 때마다 금리를 내릴 거라고 봤는데 2번만 내릴 것 같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선거 후에 금리 상승 베팅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이체뱅크에서는 단기적으로 10년물 금리가 4.6%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약간 좀 금리에 대해서 또 트럼프 지명 이후에 어떤 증시 환경, 채권시장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신중함이 좀 있었죠. 그다음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오늘 되게 신중하게 나왔었는데 로리 로건 같은 경우는 물가가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는데 이 경로에 벗어날 위험도 있다. 그러니까 물가가 다시 튕겨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금리 인하는 느린 속도로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알베르토 물살렘 같은 경우는 2% 목표로 가는 진전이 멈출 위험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물가가 좀 삐딱하게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닐 카시카리가 그랬던 거에 이어서 지금 다른 연준 인사들도 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좀 비슷한 느낌의 발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좀 금리가 다시 올라갈지도 모르겠다, 물가가 다시 올라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증시가 좀 신중해지고, 그다음에 금리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뭐 주요 특징으로는 그 AMD가 오늘 그 사람들 인력 조정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3%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 반도체 업종 지수가 2%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AMD의 구조 조정 가능성, 그다음에 슈퍼마이크로의 상패 가능성이 또 제기가 됐고, 그다음에 뭐 중국의 어떤 수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연상이 되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 빠지고, AMD도 빠지고, 브로드컴도 빠지고, 반도체주가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테슬라가 오늘 초반에 좀 괜찮았다가 초반에 344달러까지 올라갔다가 고점 대비 14달러 빠져서 끝났거든요. 이게 이제 그 머스크가 너무 경영에 좀 소홀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보다 28%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갈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신중함,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오늘 특이한 게 이제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이 장 초반에 93,000달러까지 넘어갔다가 고점 대비 되게 많이 빠졌죠. 88,000달러 정도까지 빠져서 마감이 됐는데, 어쨌든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를 봤던 지표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일제히 다 좀 신중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들이 이게 그냥 잠시 멈춤인지 시장이 한바탕 바뀌어버리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미국은 신중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증시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 8월 5일 폭락했을 때 그날 종가보다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이제 시장이 한바탕 올라가서 그때가 올해 증시 저점을 쳤다라고 투자들이 대부분 보고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종가로는 깼죠. 물론 이제 저점 기준으로는 아직 조금 남아있긴 한데, 근데 만약에 저거까지 깨버린다라면 이제 뭐 거의 투자들은 이게 이제 뭐 투매, 그러니까 이게 저점인데 왜 투매야?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신용이 터지거든요. 나머지 신용이 지금 그동안에 증가한 신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터질 수 있는 물량도 그때보다는 적긴 하지만 반복적으로 신용이 나오면서 또 무거워지는 그런 현상이 초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별로 안 좋다라는 점이 있고,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지난번 그 8월 5일 저점을 역시 깼죠. 그러니까 이미 어제 그 이틀 전에 소형업종 지수가 그때를 깼거든요. 어제는 코스닥 지수 자체도 깨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스닥의 일부 대형주들도 신용 투자가 투자자들 중심으로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향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만약에 여기서 다시 올라가지 못하면 갑자기 오후 들어서 또는 특정 시간대에 별다른 뉴스가 없는데 분차트가 뚝뚝뚝 떨어지는,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뭐 11시 때라든가 뭐 또 1시 구간 넘어가면서 또 올라가는 시도 하다가도 뚝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나오는 거는 다음 날 신용이나 뭐 CFD나 스탁론이나 이런 걸 썼던 투자자들이 반대 매도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알아서 파는 게 낫다, 이렇게 되면서 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오전에 뭐 어설프게 마이너스권에 있으면 오후에 갑자기 분차트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전일 종가 대비 2% 이상 올려놔 줘야 이제 그런 현상이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좀 반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3일 동안, 그러니까 이번 주 월화수 3일 동안 매도했는데 규모가 1조 5천억 정도 팔았잖아요. 딱 1조 5천억 정도 이번 주에 팔았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만 1조 7천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빼면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냐면, 외국인들은 그냥 하나만 때리고 있는데 주변이 알아서 그냥 다 무너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되죠. 하나는 뭐냐면, 어제 뭐 신영증권에서 비슷한 취지의 어떤 보고서가 나왔던데 저도 그 보고서 보면서 약간 동의하는 게 있었는데, 삼성전자에서 다른 거로 확산이 확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리스크 요인이고, 반면에 삼성전자만 돌리면 나머지는 얼떨결에 빠졌기 때문에 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삼성전자 눈치 보기가 사실 뻔한 얘기인데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5만 원 앞두고 있는데 약간 그런 얘기는 들리더라고요. 어저께. 그러니까 5만 원 초반 내려오면서 이게 깨지네 마네 되면서 여기 그동안에는 팔아야 됩니까? 이런 문의가 많았는데 지금은
사야 됩니까? 이런 문의가 조금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는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들렸다라는 거지 뭐 실제로 돈이 움직인 거는 봐야 되는 거니까 5만 원 부근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콜로 돌아설 수 있느냐. 이게 사실 6만 원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긴 했어요. 그냥 PBR이 이제 몇 년 전에 저점 찍었을 때 정도 수준까지 빠졌던 게 6만 원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5만 원에서 4자로 바뀌게 되면서 그때보다 조금 더 문의는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대주주 반대 그 매도 기준가를 증권사별로 쭉 정리한 표를 제가 보니까 5군데 쪽은 이미 이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더 빠지게 됐을 때 대주주 반대 매도 이야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서, 근데 실제로는 반대 매도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알아서들 뭐 돈으로 채워낼 텐데, 채워내기나 뭐 협의를 해가지고 또 바꾸긴 할 텐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또 오늘이 하필 만기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어떤 반전이 나오게 될지, 또 하필이면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진 날이라 초반 이후에 오후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모처럼 야간 선물은 올랐거든요. 근데 사실 0.9%까지 올라갔다가 뒷부분에서 빠져버린 상태긴 한데, 어쨌든 뭐 야간 선물이 좀 플러스 난 거는 의의를 뭐 둬야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삼성전자만 매도하는데, 삼성전자만 매도하던 외국인들이 매도를 확 줄이거나 아니면 이제 좀 오히려 매수해주고 이러면 좋은데, 어쨌든 변화는 여기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맞는 거 없이 삼성전자 때문에 동시에 빠지는 형태가 돼버렸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좀 멈춰주는 흐름이 나와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8월 5일 저점을 제가 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달러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2018년도까지 주가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6년 전 주가로 돌려져 버린 상태가 됐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몇 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정신 차리고 보면 낙폭과대인데, 그래서 어제 그런 이야기는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있었거든요. 이제 시장은 주가 가격 매력만 보면 물반 고기반인데, 이게 저 고기가 썩었는지 걱정이 돼가지고 못 건져 올리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이제 해석도 좀 일부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주가가 절대적으로 낮은데 그걸 매수할 용기가 쉽게 안 나오는 그런 장이긴 하죠. 근데 좀 한편으로는 용기도 필요한 장이긴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투매가 3일 나왔거든요. 어제까지 세 번 나왔어요. 보통 이제 세 번째 투매는 받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매라는 기준은 1200 종목 이상 하락하면은 투매로 보는데, 3일 연속 1300 종목 하락. 이거 역대 처음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구나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증시가 바닥치고 돌아섰을 때 나오는 현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급락했다가 이렇게 꼬리가 길게 달리거나, 아니면 급락 이후에 양봉이 출현하면서 이틀 동안, 그러니까 3일 중에서 이틀이 제법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둘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괜찮은데, 몸통이 나오면 이제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이 반전하겠구나라는 기대가 나오게 되면 꼬리가 아주 긴 흐름, 하락 이후에, 또는 상승이라면 이제 아예 좀 큰 폭의 상승,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몸통으로 끝나거나 어설프게 뭐 보합으로 끝나거나 이렇게 되면 이도저도 아닌 게 돼서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좀 나와서 매수세가 가동이 됐다라는 징후가 나오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건 제가 또 다녀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방송 출연이 있어가지고 막 알람을 안 해놓고 잠들어, 평소에 제가 한 4시 반 정도 깨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알람을 해놓은 줄 알고 깜빡했다가 5시 반에 깼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막 하여튼 급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